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많은 질문이 있었던 돌파 이후 지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어떠한 특정 구간이 돌파가 된 이후에는 이러한 자리가 지지가 되고 오르고, 그리고 만약에 지지에 실패하면은 손절하고, 이런 방식의 내용들을 먼저 접하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이게 나와야 되는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물론 이제 손절을 잘 하신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여기서 왜 반등이 나와야 되고 왜 반등이 못 나오면은 또는 뭐 조금 나오면은 깨지고 왜 손절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해요. 그리고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시장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도 여러 가지 영상을 보는데 그런 영상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원리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자, 이 주식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성장주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력주 투자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특정 종목이 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를 이미 다 인정을 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주식이라는 거에 자체에서 개수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다 아시겠지만, 자, 매집을 했다면은 당연히 그 매집된 물량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주가가 돌파를 했다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매집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파동을 이렇게 쭉 매집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매집 구간이고, 정확하게 라인을 좀 그어보면은 이 라인 정도가 이제 돌파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 특정 주가 세력이 매집을 쭉 하다가 여기에서 돌파를 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사는 구간이죠, 사는. 여기 위에 뭐야? 파는 구간이죠. 사는 구간이 있으면 어떤 종목이든 사는 구간이 있으면 파는 구간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물론 이제 파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딱 우리가 아는 그림, 그런 그림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림을 맞추지 말라고 설명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이제 제가 그림을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파는 자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지를 생각하는 이유는 지지를 했기 때문에 지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돌파했으니까 지지라고 생각하거나 이미 여기서 지지를 한번 보였기 때문에 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자, 특정한 주가가 돌파가 나왔는데 여기서 지지를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이 매집한 물량을 못 팔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못 팔았을 경우는 또 몇 가지 나눌 수가 있겠죠. 아예 못 팔았거나, 그러니까 못 팔았을 확률이 100%이거나 아니면은 100%가 아니거나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세력들의 계좌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본인의 물량을 다 팔았을 가능성이 있다면 물론 이제 애매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매매를 하는 데는 그때부터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예 못 팔았을 확률이 있다면 거기서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특정한 주가가 돌파를 했는데 여기에서 다 정리가 안 돼야 돼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정리가 아예 될 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거를 기준으로 가지고 이 눌림을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캠트로닉스 이거 보시면은 여기에서 돌파를 했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지죠. 여기서 이 구간, 여기가 또 신고가예요. 네, 이 구간을 돌파를 했지만 여기에서 쭉 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조금 반등을 보이다가 무너지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고 물론 여기서 이제 잡았다가 돌파를 보고 눌림을 잡았다가 빠르게 손절하셨으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보통 많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하다가 개미 털기네라고 생각하고 버티다가 이렇게 크게 무너집니다. 물론 이제 조금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크게 손실을 봐요. 자, 그러면 얘는 왜 반등이 안 나왔을까?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자, 이 친구가 매집 물량이 있고 그 매집 물량 위로 올렸어요. 여기서 올렸죠. 자,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발생을 합니다. 11월 3일 날 보면은 분봉상에서도 힌트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시까지 쭉 올려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따 물량들이 또 많이 들어와요. 여기서 거래 이렇게 막 터지죠. 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이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어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집 구간이 어느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다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모르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간을 돌파를 가면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도를 만약에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받아도 돼요. 이게 정답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받아도 돼요. 왜냐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만들고 여기까지 내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깨졌죠. 그럼 이날 아침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거는 특정한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확률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못 팔았을 거야. 그런 확률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이제 팔았을 자리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매매, 돌파를 했다가 눌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에서 이 돌파 구간에서 다 못 팔았을 자리들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 팔았을 자리,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 팔았기 때문에 깨지고 눌러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금강고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갭이 거의 20% 넘게 뜨고 돌파 구간이 여기죠. 여기서 물론 얘는 이제 이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노리는 거는 반등이 아니라 진짜 돌파예요. 돌파를 갔는데 눌렀다가 진짜 돌파를 가는 게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목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그 뒤에 깨지고 내려가죠. 같아요. 이 구간에서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티스 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여기를 이제 돌파를 가면서 여기 위로 올랐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구간에서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팔았다면은 지켜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 쉽게 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보게 됐을 때 그런 구간들을 잘 지켜내는 종목들이 많아요. 자, 보세요. 자, 클로봇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 종목은 일단 여기서부터 당연히 얘기했겠죠. 12월 1일부터 이 종목을 이제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이제 특히 이날 12월 10일 날이랑 11일 날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간다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특정한 구간을 매집 구간으로 잡았다면은 반드시 그 구간을 위로 해서 올려서 다시 팔아먹는 자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매집 구간이 있으면 당연히 매집 구간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매집 물량이 만약에 100개가 있어요. 그럼 100개를 다 팔아야 어쨌든 끝나겠죠. 또는 이제 뭐 그에 준하는 그죠? 그에 준하는 양만큼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여기에서 어떤 매집 구간이 존재를 했어요. 또는 뭐 여기 밑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구간을 올라왔어요. 제 기준에서.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구간에서는 못 팔았을 거라는 제 기준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는 다 못 판단 말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금요일 날에 여기에서 슈팅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아까 캠트로닉스와의 차이가 뭐냐면 캠트로닉스는 이 구간을 돌파를 가면서 여기서 거래가
막 터졌잖아요. 근데 클로봇의 경우를 보세요. 좀 너무 디테일한데 이 구간에서 보면은 그렇게 막 올리던 그런 구간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좀 오늘 보세요. 금요일 날짜로. 자,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돌파 구간이잖아요. 근데 여기랑 여기는 완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방식이 달라요. 물론 클로봇의 경우에도 이날 이후에 더 갈 수도 있겠고요. 뭐 2연상 가든지 3연상 가든지 다 가능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다 팔았을 자리가 이미 나오기 시작하면은 나한테 그 종목은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이 시장에 있는 모든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다 보게 될 테니까요. 자, 다른 종목도 볼게요. 하이젠 RNM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론 이제 지금 여기서 다시 올라오고 추가 슈팅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여기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요. 이제 제가 일부러 그림 비슷한 걸 좀 갖고 왔는데 원리를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이젠 RNM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날 멤버십보다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제 이날부터 이 종목은 이제 좀 봐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에 대한 물량을 매집을 해서 올라오는 케이스거든요. 자, 그 뒤에 13일 날에 여기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가 되고 어떻게 돼요? 자, 물론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분봉까지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했지만 제 기준에서는 얘는 이제 못 파는 자리예요. 할 수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지가 되는 거 확인하고 종가에 여기서 얘가 이제 종가에 올렸고 지지가 되는 거 확인하고 다음 날에 이렇게 수급이 나오면서 쭉 상승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15일 날의 분봉을 보시면 자, 보세요. 이 친구가 돌파를 갔던 시점과 여기서 두 가지 시점이 있겠죠, 여기. 자, 이 두 가지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다 팔아먹었을 생각과 여기서 다 팔아먹었을 생각, 어떤 게 더 가능성이 있겠어요? 2번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겠죠. 1번에서도 물론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팔아먹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자리를 비교해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면서 사는 자리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못 팔았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눌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돌파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됐죠? 거기서 상승을 마무리하고 내려갔잖아요. 물론 다시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 그거는 지금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이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그 생각을 해서 만약에 여기를 눌림을 잡았어요. 그럼 반등이 어쨌든 성공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매매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궁극적으로 목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파동입니다. 이게 저는 이제 진돌파라고 하는데 진짜 돌파예요. 당연히 이건 이제 가돌파가 되겠죠. 이거를 좀 구분하셨으면은 좋겠어요. 최근에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전에 이 상황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신고가 돌파가 발생을 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신고가 돌파가 1월 달에 2월 달에 여기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발생을 했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그 당시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랑은 이 종목은 물론 이제 이 전날에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 종목은 이제 물량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리가 안 됩니다. 제 기준에서는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구간 위로 돌파가 나오면서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다음날에 이 구간을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또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돌파를 위해서 오래 준비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요거 먹자고 이 행위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 한 좀 쉬었다가 여기서 다시 자리를 만들고 이날부터 이제 슈팅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돌파가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눌림이 나왔어요. 그 재돌파를 가잖아요. 여기에서 이 양봉을 목표로 이 내용을 배우시는 건데 오늘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 여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돌파를 갔다는 그림을 배우는 게 아니라요. 그림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다 못 팔아야만 내가 눌림을 잡을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원리잖아요. 그냥
돌파를 했으니까요. 눌림을 받고 갈 거예요. 이거는 도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매매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또는 뭐 하시더라도 손절을 짧게 잡고 하시면은 뭐 그것도 이제 손익비가 나오긴 하겠지만 원리를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우량주를 매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력주를 매매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량주도 세력주가 가끔 있긴 한데 우리는 세력주를 매매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력주는 당연히 개수, 주식 개수를 매집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못 팔았으면은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올렸어요. 다 못 팔았어요. 내리면 어떻게 돼요? 손해잖아요, 얘네들도. 팔아야죠. 어쨌든 지금 작전을 흔히 말하는 작전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 팔아야 끝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제가 설명해 드리지만 그림 맞추기 하지 마세요. 그림 맞추기 하면은 일률적인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개념적인 부분, 원리적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렸고, 물론 제가 어떤 파동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해 드리진 못해요. 이 지금 분봉까지 다 파서 이거를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원리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